안녕하십니까. 범법인 광장 신인재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 해설할 거는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해설입니다. 이제 중대시민재해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원재료와 관련된 중대시민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시설물이나 공중교통수단과 관련되는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중대시민재해 중에서 시설물이나 공중교통수단과 관련되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이제 목적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그리고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적에 따라 가지고 오늘은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 시민재해와 관련된 교통시설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이 법이 제정된 경위는 아마 여러분들도 과거에 대형 교통 철도나 교통사고 또는 화재라든지 공중 시설물에 의한 병원의 화재 이런 것으로 많은 시민들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고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이 법을 통해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또는 철도나 공중교통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안전보건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중대 시민재해는 다음과 같은 중대시민재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항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그 재해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이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두 번째가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사고, 세 번째가 이제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발생 요인으로 보시면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또는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재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 이외의 시설물이나 차량, 물체, 공작물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는 중대시민재해가 아니다. 이 법에서 규정한 시설물의 요건 또는 공중교통시설의 요건에 일단은 맞아야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해 발생 대상자의 범위는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이제 이런 재해 범위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이용자로 한정하지 않고 법률 제정의 목적인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주체들의 주체와 관련된 사람들이 생명의 사망이나 부상이나 이런 질병에 이완됐을 때는 이 법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중대시민재해는 사망 1명 이상 또는 이제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요하는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여기서 이제 동일한 사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고와 관계돼 가지고 그 사고와 이제 연계되는 사고일 경우에는 단일한 사고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같은 것이라도 그것이 이제 시간과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없다고 하면은 동일한 사고로 보지는 않고 별개의 사고로 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상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일 경우에는 그 부상과 또 부상으로 인한 합병증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치료 행위가 2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이제 재활에 필요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필요를 하는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석에 있어서는 동일한 원인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 하나의 사업주나 법인 기관에서 관리 통제하는 제 요인 중에서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원인으로 이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질병이라고 하면은 해당 질병과 이 질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치료 행위가 필요한 행위가 3개월 이상 필요를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적인 재활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그 치료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원인으로 해서 질병으로 직간접적으로 치료에 요하는 기간만 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에 그 적용을 받는 것은 일단은 그 적용 대상 시설에 대한 명확한 이제 기준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이제 공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는 공중 이용 시설에서 발생한 그 중대 시민재해일 경우에만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공중 이용 시설이라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2조에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네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실내공기질관리법 제 3조 1항에 따른 그런 그 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중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1항 1호에 따른 영업자는 제외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법의 제 2조 제 1항 1호에 따른 영업장 중에서 해당 영업장에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그 공중이용시설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 이 이외에 그 시설물로서 재발생 시 생명,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 우려가 높은 장소라고 해서 그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시설을 잠깐 살펴보면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철도 역사 시설 중에 대합실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설물 안전관리법상 그 시설 중에서는 연장 길이 100m 이상의 도로, 교량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며 또한 이제 다목적 댐, 발전용 댐, 홍수 전용 댐 등 토목 시설도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중이용 업소법상 영업장에 해당되는 것은 노래 연습장, PC방 이 해당될 수가 있으며 이제 이들 그 기준은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외에 이제 그 시설물로서 좀 전에 그 시행령으로서 정하는 시설물 중에서는 주유소, 가스 충전소 중에서 대지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이러한 주유소나 가스 충전소, 그 다음에 이제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도로, 터널 또는 철도 터널, 철도 교량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도로 교량 20m 이상이 되는 도로 교량도 공중이용시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에서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은 그 국토교통 분야의 이제 공중이용시설을 일단은 특정해서 보면요. 대부분이 이제 시설물 안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그 1, 2종 시설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주로 도로 시설, 도로 교량이나 터널 등이 해당이 되겠으며, 철도 시설은 철도 터널이나 철도 교량 등이 해당이 됩니다.
또한 이제 항만 시설이 있고 댐 시설, 건축물, 하천 시설, 그 상하수도 시설 또는 옹벽, 절도, 사면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해당이 되면서 그 면적이라든지 길이나 연장 길이 등이 충족이 되면은 공중이용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그 노후 교량이나 이런 것의 문제 관리 소홀로 인해서 사고가 날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준공 후 10년 이상이 경과된 토목시설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이런 시설 아까 설명드리는 그러한 그 노후 시설 중에서 뭐 연면적 길이 등이 100m 이상이 되는 그런 교량 등이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그 시설물 중 지하 역사 또는 각종 여객 터미널도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그 건축물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지고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그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안전관리법상 1, 2종 시설물에 해당이 되는 그 시설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 정보는 사실은 현재 시설물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은 이용되는 시설물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도로시설은 대부분 이제 도로법에 따라서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로대장에 이러한 도로시설물들이 규정 그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건축물 같은 경우에 건축물 대장이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용도라든지 연면적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는 것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중교통수단은 그러면 이 법에 따른 적용되는 공중교통수단, 공중교통수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법에 적용되는 공중교통수단은 그 법에서는 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도시철도법 제2조 2호에 따른 도시철도 운행에 따라서 사용되는 도시철도 차량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 차량 중 동력차, 객차 등이 이제 전동 전용 철도 객차 등이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여객 자동차 및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승합 자동차 등이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해운업에 따른 여객선이 적용이 됩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그러니까 이제 철도, 그 다음에 여객 버스라든지 지하철, 그리고 여객선, 항공, 이제 이런 것들이 각 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주체에 따라 가지고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중교통수단이라는 것은 잠깐 말씀드리면 그 공중교통수단이 그 설계나 제조 또는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이나 운영 철도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주체로 하여금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단을 다시 한번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도시철도 차량, 철도 차량, 그 다음에 시외버스, 운송용 항공기, 그 다음에 여객선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된다라고 요약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이 책무를 책임을 져야 되는 사업주, 경영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라는 것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서 사업을 하는 자가 이제 사업주로 해당이 됩니다. 또한 이제 경영 책임자라고 하는 경영 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여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경영 책임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경영책임자의 범죄는 중앙행정기관일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공공기관의 장을 경영책임자라고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책임자가 해야 될 그 일반적인 의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경영책임자 중에서 그 공공기관은 다 특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일반 기업일 경우에는 이 경영책임자가 누구인가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헌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경영책임자라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 또는 이제 이에 준하여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이 사업의 직무를 총괄해서 집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상법상의 대표이사가 경영 책임자로고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그 대표이사라든지 명함에 관계가 없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그 총괄하는 책임이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도 그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경영 책임자 등으로 보아서 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경영 책임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가진 사업에 있어서의 직무나 책임과 권한,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해당 여부를, 경영 책임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 분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의 장,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장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분들은 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법에 명시적으로 그 해당 기관의 장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모든 이 법의 책임 의무가 있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책임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것의 지배 운영의 관리에 권한이 있다고 하면은 이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상 책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을 판단하는 기준을 보시면은 소유권이나 점유권, 임차권 등의 장소나 시설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 위험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아니면은 보수 보강이나 이런 실시 사업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될 의무를 가지는 경우 등을 판단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누가 지배 관리하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사람이 이 법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입니다. 이렇게 이제 법상 적용되는 중대시민재해의 시설물이나 공중교통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규정을 해서 적용 범위를 알았고요. 그러면 이제 주체에 대해서도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런 주체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것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시설의 설계,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라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조치들은 이제 한 4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 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서 개선이나 시정 등을 명한 경우 그 시정의 그 사항에 관한 이행에 관한 사항들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따른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로 그 시행령에 별도로 추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그 계획 책임자가 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가를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보호 확보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관리를 그 계획 책임자가 하도록 이렇게 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이 이제 이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도 사실은 뭐 시설물안전특별법이라든지 철도안전법이라든지 이런 다른 법령에서도 안전에 관한 그 법을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법에서도 그 시설물의 안전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에 대해서 그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그 기존의 현재 안전관 법령들이 대부분 이제 현장에서 이행돼야 될 안전 조치 또는 그 행위들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 그 시설물을 그 지배 관리하는 총 그 책임자로서 인력과 예산 뭐 이런 위험 요소에 대한 점검 계획이라든지 그 전반적인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안전법령이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그것은 이제 현장에서 안전이 그 실행이 되게 되는 그런 법령이고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러한 실행이 되게 하는 그런 관리 체계를 계획 책임자가 제대로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사항들을 규정을 하고 그것들을 준수의 여부에 대해서 그 법에서는 살펴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의무 사항 중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항들을 보시면은 좀 전에 이제 공중이용 시설에 대해서 범위는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자료는 저희가 링크로 남겨둘 테니까요. 그 자료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시설을 그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경영 책임자의 의무, 주요 의무 이행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시면은 중대재해 그 예방을 위한 주요 의무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렇게 그 크게는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도표를 하나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쭉 보시면은 메뉴에서 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조치를 쭉 보시면은 첫 번째가 이제 필요한 안전 인력을 확보하고 두 번째가 필요한 안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입니다. 세 번째가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수행이고 네 번째가 안전계획 수립 이행입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재해방 업무 처리 절차 마련 및 이행이고 여섯 번째가 도급 용역 위탁 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서 이행하는 것. 이게 이제 안전관리 체계의 그 6가지 그 요소로 되어 있고요. 이러한 1, 2, 3, 4에 대해서는 그 반기일에 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급 용역 위탁 기준과 절차 마련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그 점검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해야 되고요. 또한 이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으로서 그 시정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치 이행을 담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나머지 사항들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조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의 점검. 이것은 타와 다른 법, 뭐 시설물과 관련되는 법, 그 다음에 그 교통수단이나 이런 것과 관련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 정한 안전 그 보건 기준들을 준수를 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미이행 시에는 이를 조치하고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법과 관련돼서 그 시설물이나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관련되는 관련법에서 안전관리자나 종사자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정 교육들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점검을 하고 미이수 시에는 그 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의무사항 개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사항입니다. 안전보건 그 관리 체계를 그럼 어떻게 구축해야 되느냐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운영 중인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규모나 유형에 따라서 적용되는 안전보건관계법령이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따라서 그 법령에 맞추어서 그 운영을 해야 되고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러한 그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면서 기준 준수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보건관계 법령들은 이제 그 법에서 정확히 이제 우리가 그 경영책임장 등이 이 법이 어떤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안전관리를 해야 되느냐를 알아야 되는데요. 몇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공중이용시설일 경우에 적용된 안전관리 법령을 보시면은 도로시설일 경우에는 도로 교량이나 도로 터널에 대해서 각 그 시설물 안전관리법에서 그 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 적용되는 규정들에 따라서 법을 적용을 해야 되고요. 이제 철도 시설 중에서는 철도 교량이나 철도 터널에 대해서는 시설물 안전법 또는 철도 건설법, 철도 안전법에서 각각 철도 교량이나 철도 터널에 대해서 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 역사나 대합실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 안전법과 건축물 관리법에서 철도 역사에 대해서 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시설 또한 시설물 안전법, 건축물 관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항만시설은 시설물 안전법과 항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댐 시설물은 시설물 안전법과 댐 건설 관리법, 그다음에 이제 저수지 댐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시설물에 대한 관리법이 있고요. 건축물과 관련돼 가지고는 아마 가장 많이 적용될 텐데요. 시설물 안전법, 그다음에 건축물 관리법, 초고층 재난관리법 등 법에 따라서 건축물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부 분류에 따라서 안전보건관계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천시설에 대해서도 시설물 안전법이나 하천법, 상하수도 시설은 시설물 안전법, 수도법, 하수법, 그 다음에 이제 옹벽 및 절도 사면 같은 경우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서 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교통수단은 아까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철도 분야에서는 철도안전법, 버스일 경우에는 교통안전법,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됩니다. 항공 분야에서는 항공안전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이제 안전보건관계 법령들을 가지고 그 사업장에서 적용 경영 책임자나 사업주가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구축에 필요한 첫 번째 이제 요소 중에서는 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필요한 인력은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법들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또는 이제 수립된 안전계획에 따라서 이행할 때 필요한 인력, 그 밖에 이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에 사람의 안전에 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갖춰둬야 됩니다. 인력들을 확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인력들은 기존의 법령에 따라서 충분하게 규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른 인력들이 충실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준비를 하면은 법령상 이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점검 의무에 대해서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또는 경영 책임자는 인력 확보에 대한 사항을 반기 1년 이상 점검을 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는 점검이 끝난 후 그 점검 결과를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서 추가 인력을 배치하거나 그 인력에 부여된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지시하는 등 중대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안전점검을 하거나 안전관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는 이 법에 따라서 관련되는 법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여는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설물이나 공중교통시설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하도록 각 법령에서 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법률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정기적으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서 점검을 안전점검이나 정기점검 또는 정기안전점검, 안전진단, 정밀진단, 정밀안전진단, 긴급점검, 긴급안전점검 등을 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따른 정기적인 점검을 충실하게 수행을 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런 시설물이나 교통 수단들의 보수나 보강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보수 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에 대해서 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 등이 발견됐을 때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의무적으로 수행토록 한 이런 보수 보강 등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을 하여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안전조치 의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령에서 규정되는 긴급안전조치, 공중이용시설 사용 제한이나 사용 금지 또는 해체나 용도 제한, 위험 표지 등의 설치 등에 대한 업무 등을 충실하게 수행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안전계획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 점검 등을 실시와 점검 정비 또는 보수 보강 등을 계획을 수립한 사항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계획의 내용을 직접 이행하는 인력이나 안전계획에 포함되는 항목의 의무 이행 점검을 하는 데 필요한 인력들이 안전계획의 이행과 관련되는 인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국토교통부가 고시로 정하는 사업의 이행과 관련되는 인력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고시에서 적용되는 내용들은 공중교통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재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안을 지금 국토교통부 고시로 제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참고를 해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인력 확보 업무에 대해서 고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량이나 터널, 건축물, 철도 등을 점검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검들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을 구비하여야 될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제 위험 요인이 발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긴급 안전 점검 또는 긴급 안전 조치, 뭐 정비나 보수 보강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보수 보강 등을 할 때 그 경영 책임자는 충분하게 인력들을 확보를 해서 이런 그 안전관리 업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법상 지금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관련된 것입니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주체, 사업주나 법인 또는 이제 기관이 그 여건에 따라 가지고 그 필요한 예산들을 미리 확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것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그 필요한 예산의 확보 의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예산 확보와 관련되는 내용은 이제 뭐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전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의 확보의 유지 및 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는 두 번째는 이제 그 안전계획의 이행을 위한 예산, 또는 세 번째는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런 점검과 같은 업무를 수행에 필요한 그 인력이라든지 업무와 관련된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산 편성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으면은 인력을 수급하거나 안전에 관한 점검 또는 점검을 통해서 발견된 그 하자라든지 개선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필요한 예산을 정확하게 확보를 해서 이것을 절차에 따라서 집행하는 그 기준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을 경영 책임자에게 그 중요한 의무로 지금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들은 대부분이 점검을 하거나 인력을 확보하거나 그다음에 그 보수를 하거나 또는 수리를 하고 조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을 보시면은 안전점검 비용, 보수 보강 비용, 안전조치 비용, 인건비, 그리고 이제 안전계획을 이행하는 데 이렇게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의 수행입니다. 안전점검의 수행은 공중교통이용시설 또는 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수단이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을 계획하고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타법의 이제 안전관계법령을 아까 설명드린 그런 법에 따라서 각종 점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들을 충실하게 계획을 해서 안전점검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안전점검의 정의는 간단하게 보시면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경호가 기술을 갖춘 자가 유관이나 점검기구를 사용해서 검사를 함으로써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내재된 유해 위험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제 이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이런 안전점검이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에 따른 이행된 사항에 대해서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직접 점검을 하지 않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경우라도 점검이 끝난 후에는 지체 없이 그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라는 것은 점검 결과나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예산을 투입하거나 인력을 투입해서 개선을 해야 될 조치가 필요한 것은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른 점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예시로 시설물관리안전법이나 철도건설법에 따라서도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 정밀안전진단, 정기점검, 정밀점검 이런 것들을 각 등급에 따라 가지고 반기 1회 이상 또는
연 3회 이상 그 기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점검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들이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그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전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그 다음 항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안전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대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두 번째가 이제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와 공중교통수단의 점검,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보수, 보강, 유지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이러한 내용, 세 가지 내용들, 쉽게 말하면 이제 인력에 대한 예산, 점검에 관한 예산, 보수, 보강에 관한 내용들이 안전계획 수립에 그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법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 연 1회 이상 안전계획은 수립을 해야 되고요. 이 수립한 계획의 내용들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그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직접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점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즉시 보고를 받아서 필요한 경우 안전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이행을 지시하는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전계획을 지금 펴해 보시는 것처럼 그 연간 안전계획을 올해 같으면 2022년 안전계획해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중이용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필요한 안전예산 및 인력 현황이 어떻게 되고 세 번째가 이제 안전점검이나 유지관리, 보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추진계획, 점검계획 등을 그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보고 연간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를 하고 그 점검을 실시를 하고 또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안전계획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안전계획 목차를 쭉 그 예시로 저희가 이제 그 제시해 주는 것은 그 수립의 목적, 추진 방향, 그 다음에 이제 추진 그 대상의 현황, 그리고 안전계획 활동 및 추진 그 현황 등을 기재를 합니다. 그 안전관리 현황과 추진계획은 안전예산의 현황, 안전조직 및 역할, 그 다음에 안전인력의 현황, 그 다음에 추진계획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이제 예방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한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그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을 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 처리 절차가 그 들어갈 내용들은 다음 네 가지를 요소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 위험 요인의 확인, 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 위험 요인에 발생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 조치 요구, 이용 제한, 보수 보강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세 번째가 이제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 구호 조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위험 표지 설치 등의 추가 피해 방지 조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고와 원인 조사에 따른 개선 조치에 관한 사항. 네 번째가 이제 그 공중교통수단 또는 공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그 비상 상황 또는 위급 상황 발생 시 대비 훈련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 업무 처리 절차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가지고 유해 위험 요인을 그 제대로 확인하고 그 점검하는 절차를 두도록 하고 만약에 시설이나 그 개선이 필요할 경우 보강하는 절차를 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재해가 발생하거나 재해가 발생할 그 위험이 있는 그 곳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비상대응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중대시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울러 그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고가 더 이상 확산이 되거나 피해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업무 처리 절차를 만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처리 절차는 다른 법, 철도안전법과 같은 경우 비상대응 계획이 포함된 철도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할 경우에는 이 업무 처리 절차를 만든 것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안전법에 따라서 위기대응 계획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서 운영한 경우에는 별도의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업무 처리 절차 중에 중요한 것을 한두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위험 요인을 발견 시 개선에 관한 사항 절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절차는 첫 번째가 유해 위험 요인을 발견. 요거는 신고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신고가 되면은 그것이 보고가 시설물 관리자한테 보고가 되고 보고 결과는 필요하면은 자체 개선을 하고 이것이 조치 결과를 신고한 사람한테 통보하는 절차. 그 다음에 이제 접수가 돼서 만약에 중요한 사안이라 그러면 경영 책임자까지 보고를 하고 그 위험 요인에 따라 가지고 확인을 하고 보수 보강이 필요하면 보수 보강을 지시를 하고 그 보수 보강된 조치 결과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에 대한 업무 처리를 절차들을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규정을 해놔서 체계적으로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시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대시민재해가 만약에 발생하거나 이런 대응 절차를 만들어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들도 매뉴얼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바로 그 안전관리 담당자한테 연락이 되고 그러면은 이것이 소방서나 경찰서에 신고가 되고 또 이 조치 결과는 바로 경영 책임자에게까지 보고가 되도록 되고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조치가 즉시 이루어지고 그 필요한 조치가 대피라든지 긴급 대피를 지시하거나 또는 조사나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조치 결과가 바로 보고가 돼서 이행이 완료되는 이러한 중대재해 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조치 업무 처리 절차도 반드시 만들어 놓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도급 용역 위탁 시에 대한 조치를 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도급이나 위탁을 통해 가지고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 수단을 에 대한 안전 확보 업무를 하기 위해 가지고 다음 항목에 따른 이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가지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도급이나 용역, 위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이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이제 첫 번째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 기준을 만들고 이러한 평가하는 절차를 만들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도급 용역 위탁 시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비용에 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이제 의무의 주요한 내용들은 개인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이 업무를 함에 있어 가지고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이나 관리를 도급이나 용역, 위탁을 주는 경우에 있어서도 경영책임자가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들이 제대로 관리를 해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관들의 수탁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능력을 평가하고 선정하는 기준들을 정하고 또는 그 다음에 도급 용역 위탁을 받은 그런 기관들의 필요한
그 비용에 관한 기준들도 정해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수탁기관의 안전관리 능력을 산정하는 기준들입니다. 요구하는 사항은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대한 조치 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을 보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의 예시를 보시면은 안전인력이 얼마나 있느냐, 안전예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안전관리 규정이나 지침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재해 발생에 대한 그 대응 체계, 그 교육 훈련 실시한 이력, 그 다음에 이제 그간의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지 이력 등을 평가를 해서 이 수탁업체가 적정하게 그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시설, 그 교통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수탁기관이 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련 그 평가 기준을 보시면은 예방 관련 평가 기준에서 필요한 것은 뭐 크게 보시면은 위험 요인을 발견 시 긴급 안전 점검이나 긴급 안전 조치 또는 정비나 보수 보강 개선을 위한 비용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또는 중대 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의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에 대한 필요한 예산, 세 번째가 이제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이나 보호구 등 장비 구입 비용들입니다. 이러한 예산들, 지금 세 가지 예산들이 가장 그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예산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수탁업체들이 안전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예산의 문제로 안전관리를 못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수탁업체가 그 안전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수탁을 줄 때 그러한 예산이 충분히 있는지를 반영을 해서 그 수탁기관을 선정하거나 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안전관리 체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관한 그 필요한 이제까지는 이제 안전관리 체계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안전보험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안전보험 관계 법령 시설물 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따라서 의무이행 점검을 하고 있는지를 그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제 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안전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점검이나 보고 결과 안전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사항이 확인되면은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각종 점검이 되고 있는지를 그 경영 책임자도 직접 그 확인을 하거나 또는 확인을 하도록 해서 연 1회 이상은 그 법에 따른 그런 각종 안전 점검들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 법에서 가장 요구하고 있는 핵심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육이수에 대한 점검입니다. 교육이수는 안전보험관계법령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의 그 안전을 관리하는 자나 공중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비 점검하는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그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점검이 끝나면은 반드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러한 그 안전보험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이나 그런 그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그 교육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지체 없이 그 이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 관계 법령에 따라서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 내용들을 연 1회 이상은 반드시 점검하고 그 이행되지 않으면 바로 교육이수로 받도록 그 의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도급인의 안전보건 의무 확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조항은 그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시설을 그 직접적으로 그 운영하는 것 이외에도 제3자에게 도급이나 용역 위탁을 행하는 경우도 그 주체가
그 경영 책임자가 그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면은 그 좀 전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안전보건관리 체계상 그 의무를 수행하고 그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를 해서 그를 이용하는 이용자나 또는 그 밖의 사람들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경영 책임자 등이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시설에 대해서 충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서 해당 시설의 장비나 장소에 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실상 지배를 갖고 있어서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면은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한다라고 보고, 이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의무 사항을 준수를 해야 된다라고 법에서는 규정을 해서 굉장히 실질적인 지배 관리를 가지는 그 주체에 대해서 그 의무를 좀 더 명확하게 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으로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되는 이용시설, 공중교통시설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시설을 사실상 지배 관리하는 주체들이 제대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시설물에 의한 중대시민재해가 앞으로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중대시민재해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